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생겼거든요. 부동산, 주식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쇼킹 부동산 구독자분들 중에서 50대, 60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정말로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부모님한테도, 고가주택이 있는 부모님한테도 추천드릴 만한 영상이라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코스피가요 1년 7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445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이 됐죠. 전국민 주식 투자 열풍으로 급등했던 거 대부분 반납을 했죠. 0.5% 초저금리 상황에서 올랐던 거 다 원상태 됐다는 겁니다. 1년 7개월 동안 불었던 주식 광풍도 비극으로 끝나가고 있죠. 미국 나스닥 역시 1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나스닥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면은 애플 주가가요 1년 전 수준, 테슬라 주가가 1년 전 수준, 그리고 한참 잘 나갔었던 넷플릭스 같은 주가는요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나스닥 같은 거 돈 벌었을 때 팔면 되는데 왜 손절치지 않고 여지껏 갖고 있다가 본전 또는 하락으로 접근했냐, 이 부분인 겁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 장투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좋은 주식은 묻어두는 거다. 자꾸 숫자를 보니까 니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손해를 본 거다. 회사를 봐야지. 회사를 보고 갖고 있으면 언제 사도 괜찮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었죠. 문제는 초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면 일부 주식의 고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긴축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제거되고 그 버블 가격이 다시 되려면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런 주식 고평가 시대가 언제 올까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가계에 쌓인 막대한 현금은요 안정성과 수익률을 고려해서 항상 이동하게 됩니다. 예금과 채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가장 만만한 게 예금과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금과 채권의 수요는요 기준금리가 결정을 해요. 만족할 만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낮은 기준금리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주식이 하락한 이유 간단해요. 빠른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앞으로 들어올 자금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어떨까요? 그나마 자산 중에서 지금 제일 조정이 덜 된 것이 아파트예요. 대부분 고점 대비 5에서 10% 이내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비해서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아파트 대비 채권의 매력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국채가 매력도가 커진 이유, 국채와 안전도가 비슷한 한전채 발행 물량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적자 예상 규모만 20조 원이 되죠. 그거 어떻게 발언하겠습니까? 회사채 발행에서 떼어야죠. 자, 그런데 이 한전채 같은 경우는요, 국채보다 표면금리가 높아요. 하지만 안전도는 국채급과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5월 10일까지 발행한 한전채 규모가 10조가 넘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채 발행량 많았는데 여기에 한전채까지 더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런 한전채 등의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는 끌고 있습니다. 왜? 위험도에 비해서 수익이 높으니까.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치솟은 장기 국채 금리가 아파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돼버렸다는 거예요. 10년물이 오늘 장중에 3.8% 찍었죠. 그리고 30년물은 3.5%, 50년물은 3.4%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금리가 많이 올라갔냐? 지금 5월 10일 날 국채 50년물이 입찰이 있었거든요. 3천억 원 규모로. 이때 낙찰금리가 3.23%였어요. 물론 낙찰금리가 일반적인 유통시장 금리보다는 좀 낮게 책정되긴 하지만 지금 채권금리하고 비교해봤더니 5일 만에 17bp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채권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런 국채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사냐? 살 수 있어요.
국채도요, 개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게다가 20% 우선 배정되고요. 금리도 잘 주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부동산을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 세대란 말이에요. 원래 주택을 갖고 있던 분 또는 10년 전 부동산 고점에서 하우스 푸어 소리 들으면서 주택 마련하신 분들 이제 은퇴를 하고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 대부분 연금, 국민연금의 수입을 대부분 의존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 주 한 채랑 약간의 현금만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면요, 대부분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할 때 좀 보태주고 보면은 집 한 채하고 약간의 현금만 남아요. 그 집이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경기도에 있냐, 인천에 있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내가 5억에 매수한 집 16억이 됐네. 그런데 남은 돈은 별로 이제 월 생활비가 필요하는데 고액의 자산만 남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주택을 처분하고 자금을 옮길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어요. 만약 제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권해드릴 것 같아요. 자, 지금 갖고 있는 16억짜리 아파트 급매로 처분해서 15억 5천 수령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거주할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거 비용을 낮춰요. 가격은 낮은데 향후 발전 가능성 높은 지역, 대표적으로 검단 지역 30평 이하로 추천드릴 겁니다. 34평도 커요. 왜? 앞으로 관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소득은 제한되어 있는데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절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노후 이제 은퇴하신 분들 내 집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한 10억 정도 이상의 현금이 생기잖아요. 부부 각각 5억씩 장기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6억까지 증여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부부가 각각 장기채를 사나요? 인당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날 정도로 딱딱 분리해서 매수를 한다는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거주하는 주택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검단 신도시예요. 이 정도 대규모 공공택지는요, 앞으로 뭐가 들어와도 뭐가 들어와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도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 이 집에 잘 살고 있으면서 장기채 금리 3.4% 받는 거 얼마의 이자 소득을 발생시킬까요? 세후 월 12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소득 240만 원에서 월 340만 원의 고정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야, 나는 지금 안 사고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 4% 찍으면 살 거야. 그러면은 세후 월 141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월 38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풍족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봐봐. 1980년대 짜장면 가격 350원이었어. 현재 얼마지? 5천원, 6천원 하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30년 뒤에 저런 이자 소득에 의존해서는 거짓골 못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난 30년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30년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대입하기에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마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연 인구 감소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사망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예요. 원래는 사망자가 늘어났었어야 되는데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지금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 뒤로 밀어놨거든요. 그 시기가 돌아가게 되면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갈 겁니다. 출생아 수는 당연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성장률, 물가, 금리 모두 낮은 수준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상식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급격한 물가 오름세, 이번 인플레이션이 지나면 찾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국채요. 30년, 50년 만기까지 안 가져가도 돼요. 다시 저금리 시대가 와서 부동산 가격 꿈틀댈 것 같으면 채권 매도하시면 됩니다. 현금처럼 바로 팔려요. 당연히
50년짜리 채권 3.8%짜리를 예를 들어 갖고 있는데 저금리 시대가 와서 그때 이제 채권 금리가 2%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더 비싸게 파는 채권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 혜택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다시 부동산 사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만큼 안전자산은 없다. 내가 왜 쥐꼬리만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같은 알짜 자산을 팔아야 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1년 전에 인터넷 주식 카페 커뮤니티에 어떤 글 짤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나스닥 앞에 계좌와 미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전 재산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짤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에 대한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 아직 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조정을 받으면 미국 주식 꼴 날 거예요. 자, 10년에 한 번 오기 힘든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은요, 위험 자산의 하방 압력을 가속시켜요. 자,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다 위험 자산 맞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 사상 유례 없는 그 긴축을 앞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큰 충격이 다가올 법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를 팔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긴축 상황에서 무주택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 집 마련할 때 기왕이면 안전한 분양을 통해서 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로또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 향후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급 꿀팁, 이제 당첨 꿀팁까지 저희가 청약가부에 모두 다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강력한 긴축 상황에서도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